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헌재가 고위공직자에게 처음 내린 사법적 판단인데요.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1명이 인용 의견을, 또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합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안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려고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으로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에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헌재의 이번 기각 선고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대응 등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정학적 대변역 시대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헌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안정된 국정 운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를 숙고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기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 이익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현재 많은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부터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경북, 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진화율은 7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대원 1,400여 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특보 속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출과 함께 헬기 36대를 투입해 줍을 잡기에 나섭니다. 하동 옥종면으로 번진 산불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난 산불도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앞서 의성 군민 1,000여 명이 대피한 데 이어 인접한 안동시에서도 일부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6천여 헥타르에 이르고 천년 고찰인 운림사를 비롯해 주택과 창고 94채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응 3단계인 울산 울주군에서 난 산불도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인 가운데 오늘 하루 헬기 투입 대수를 늘려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울주군의 산불 영향구역은 192헥타르로 추정되는데 축구장 27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중대본은 경남과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7천여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는데 피해는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까지 약 2천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으며 주택 100여 채가 전소되거나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전국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초속 10에서 20m에 달하는 강풍이 예고돼 주불 진화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전국의 산불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에도 특별 재난 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